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37일 전 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 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코자 합니다. 조속할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께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건의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정부는 안타까운 해병의 순직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정부를 대표하여 거듭 약속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안,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는데요. 어이없는 최상병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강행된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이날 거부권 행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요. 진심 개어이가 없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는데요. 참 대단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답습니다. 한 총리의 거부권 건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물론 이 자리에서도 하나마나한 소리를 짓거려대며 최상병 특검법 거부에 대한 거부권의 타당성을 외쳐댔습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국민이 있을까요? 왜 최상병이 순직해야만 했는지, 왜 최상병 수사를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나서 축소 은폐하려 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걸까요? 자신들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온몸으로 모든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렇게 틀어막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네. 탄핵 청문회라는 걸 사상 최초로 하게 생겼어요. 그죠? 없던 길도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되는데 길을 이미 국회법에서 내놨더라고요. 원래 있는 규정인데 원래 아무도 쓰지 않았던 거죠. 국회법에 보면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대로 당신들은 멋대로 하겠지만 나는 법대로 하겠다. 이때가 되니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국민청원이 법사위 이제 이렇게 이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청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예. 즉각 발의 요청 예. 이제 서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법에서는 중요한 중대한 의안에 대해서는 법률뿐만 아니라 이슈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열 때는 증인을 채택할 수 있고 또 증인이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경위를 보내서 강제 동행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강제 동행은 현재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게 돼 있는데 청문회는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청문회에는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서 제가 청문회에도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19일 날 청문회에서는
해병대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사건 최상병 것만 하고 요것만 주로 하고 19일 날 일주전 된 날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26일 날은 26일 날?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아. 의혹, 명품백 사건 등등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일단 이틀 해보고 이틀 해보고 네.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청문회는 몇 번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증인을 부르려면 누구 부릅니까? 대통령 부인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두 번째 청문인 날은 대통령 부인을 증인으로 부릅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드는데 도이치모터스 거는 거기에 대통령 부인의 모친도 연루되어 있는데 하여튼 증인 참고인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부인과 그 장모, 그 모녀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청문회는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 추진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모녀를 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씨와 최은순 모녀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물론 출석을 한다면 말이죠. 법사위는 9일인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권을 각각 의결했는데요. 국민동의 청원 한 건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진행할 예정인데요. 특히 첫 번째 청문회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극대화하려는 취지의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일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도 확정했는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5가지 탄핵 사유와 관련된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이번 청원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등 김 씨 일가와 관련된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힘당의 엄청난 저항과 방해가 진행됐지만 역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활약으로 보기 좋게 모든 안건들은 다 의결됐는데요. 이들은 또 회의 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정치 효능감이구나 라는 통쾌함을 만끽하게 되는데요. 진짜 이번만큼은 투표를 잘했다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청원 심사 소위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국힘당의 방해와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청문회 출석 여부인 거죠. 어찌됐건 아주 좋은 시도였는데요. 전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이 왜 탄핵을 당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막힌 기회가 될 듯합니다.